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에서 하루 동안 4억 3천만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31일 연속 돈이 들어오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뀐 건데 이 숫자가 얼마나 큰 건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견기업 몇 개 합친 이 시가총액과 맞먹는 규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더욱 놀라운 건 이것이 블랙록 ETF 역사상 가장 큰 유출 규모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단순한 매도 압력일까요? 이 블랙록이라는 회사가 얼마나 큰 손인지 이해하려면 숫자를 봐야 합니다. 이들이 현재 보유한 비트코인 규모만 해도 이제 비트코인만 700억 달러 규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하나로 약 95조 원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ETF 분석가 네이트 제라 씨가 코인텔레그래프에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30일 동안 블랙록 비트코인 ETF는 엄청난 자금 흐름을 보여왔다라고 합니다. 이런 거대한 물줄기가 갑자기 방향을 바꿨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 큰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파사이드 데이터를 뜯어보면 더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나는데요. 이전까지 블랙록의 아이쉐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에서 가장 큰 유출은 지난 2월 26일에 발생했는데 그때가 4억 1,810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기록을 넘어선 4억 3,080만 달러가 빠져나간 겁니다. 단순히 숫자만 보면 시장 상황이 나빠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큰 손들이 포지션을 조정하고 있다라는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체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을 보면 상황이 좀 더 이제 복잡해지는데요. 지난달 30일 총 11개 ETF에서 2일 연속 순유출이 발생을 했고 총 6억 1,610만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하루 전인 5월 29일에도 3억 4,680만 달러가 유출이 되면서 10일 연속 순유입이 끊어졌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런 상황에서도 블랙록만큼은 순유입을 기록했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왜 업계 주목을 받았는지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시장엔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이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네트워크 역사상 새로운 정점을 찍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최근 7일간의 이 단순 이동 평균 기준으로 943 엑사 해시에 도달했는데 이는 이전 최고 기록인 929 엑사 해시를 돌파한 수치입니다. 5월 31일에 달성된 이 기록은 불과 22일 만에 14 엑사 해시나 이제 상승한 결과인데요. 투자자들은 이 ETF에서 빠져나가는 동안 채굴자들은 오히려 더 많은 전력을 쏟아붓고 있다라는 뜻이 되죠. 이 해시레이트가 상승한다라는 건 이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가 증가한다라는 것이고 채굴 난이도의 증가는 채굴 비용의 증가는 곧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이끄는 스트래티지가 또다시 비트코인 매입을 예고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세일러 회장이 비트코인 차트를 게시하면서 추가 매입을 암시했다라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는데 이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하면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신호입니다. 특히나 ETF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시점에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라는 건 뭔가 다른 계산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이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축적 규모를 보면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지난달 26일에만 4,020개의 비트코인을 인수했는데 당시 가치로 약 4억 2,700만 달러에 해당합니다. 한 번에 4천억이 넘는 돈을 비트코인에 쏟아 부은 거죠. 이로써 이 스트래티지의 총 비트코인 보유량은 58만 250BTC로 늘어났습니다. 이 정도면 개인이나 기업 차원을 넘어서 거의 국가 수준의 보유량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비트코인 트레저리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스트래티지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회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회사의 보유량이 미국과 중국 정부가 보유한 양을 합친 것보다 훨씬 많다라는 점입니다. 민간 기업이 두 강대국 정부보다 더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이게 바로 탈중앙화 자산의 특징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크립토컨트의 주경의 경우는 이 스트래티지의 공격적인 비트코인 매입이 시장에 큰 영향을
영향을 미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로 공급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시했는데 시장에 나와 있는 비트코인의 상당량을 몇몇 큰 손들이 계속 사들이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 언젠가는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ETF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는데 이 스트래티지 같은 이 기업들은 오히려 더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반된 움직임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투자 성향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ETF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반면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은 장기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시각 차이가 현재 시장에 복잡한 양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의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리플사가 세계은행 간 통신협회인 스위프트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나선 겁니다. 뉴스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리플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전통적 해외 송금 시스템은 여전히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오류와 지연, 수수료 폭탄으로 이어진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XRP와 리플 USD를 활용한 리플 페이먼트 솔루션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는데요.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서 금융 시스템 전체의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하는 움직임이라고 봐야 합니다. 스위프트 시스템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리플의 주장이 왜 설득력을 갖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스위프트 기반 해외 송금은 중간 은행을 최대 5곳까지 거쳐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 송금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이 어디로 가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각 단계마다 수수료를 내야 하는 거죠. 게다가 처리 시간도 며칠씩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21세기에 이런 시스템을 쓰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리플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XRP와 리플 USD를 활용한 실시간 결제 시스템입니다. 이들은 이 시스템이 현대 상업 속도에 부합하는 구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블록체인 기반 송금은 몇 초에서 몇 분 안에 완료될 수 있죠. 중간 수수료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거래소 간의 송금을 해보신 분들은 여실히 느끼실 텐데요. 더 중요한 건 송금 과정이 투명하게 추적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리플 측이 내세우는 경쟁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들은 글로벌 외환 시장의 90% 이상의 도달 가능한 결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산 시간과 이 수수료 명확성, 이 운영 리스크 완화 효과까지 제공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물론 이 규제 논란도 지금 있는데 디지털 자산 기반 송금 인프라가 미래 글로벌 결제 시장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이 관측에 힘이 더욱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대한 변화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ETF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해슐레이트는 최고치를 경신하고 스트래티지는 더 많이 사들이고 이 리플은 스위프트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는 걸까요? 시장의 복잡한 신호들을 종합해 보면 한 가지 패턴이 보입니다. 이 단기적 변동성은 있는데 장기적인 인프라 구축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ETF 유출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는데 해슐레이트 상승과 기업들의 지속적인 매입은 근본적인 수요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통 금융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장의 성숙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모든 관련 지표들이 함께 움직였죠. 이제는 각각 다른 동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ETF는 단기 투자 심리를 반영하고 해슐레이트는 장기적인 네트워크 안정성을 보여주고 기업 매입은 기관의 전략적 판단을 나타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과연 이런 복잡한 신호들 속에서 어떤 것을 더 신뢰해야 할까입니다. ETF 유출은 분명 부정적인 신호처럼 보이지만 네트워크 해슐레이트 상승은 채굴자들의 장기적인 확신을 보여줍니다. 스트래티지의 지속적인 매입은 똑똑한 돈, 이 스마트 머니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런 상반된 신호들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술적 발전과 제도적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 동시에 리플 같은 기업들은 전통 금융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솔루션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누적되면서 암호화폐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투기 수단이 아니라 실제 유용한 금융 인프라로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숨겨진 위험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시장이 복잡해질수록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많아지는 건데 ETF 유출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더 큰 조정의 시작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또한 각국 정부의 규제 정책도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리플이 스위프트에 도전하고 있지만 기존 금융 시스템이 가만히 있을 리는 없겠죠.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 가지 명확한 트렌드는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자산이 점점 더 주류 금융 시스템에 통합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ETF 출시 자체가 그런 변화의 상징이고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의 대규모 매입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암호화폐를 무시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거죠. 이 핵심 데이터들을 정리해보면 몇 가지 중요한 숫자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블랙록 ETF에서 4억 3,080만 달러 유출로 31일 연속 순유입 기록이 깨졌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943 엑사 해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 스트래티지가 58만 250 BTC를 보유하게 되어서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기업이 되었습니다. 넷째, 리플이 글로벌 외환 시장의 90% 이상에 도달 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숫자들을 종합해보면 하나의 큰 그림이 보입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암호화폐 생태계가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특히나 인프라 측면에서의 발전이 눈에 띄는데 네트워크는 더 강해지고 기업들의 참여는 늘어나고 실제 사용 사례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ETF 시장의 변동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심리는 일반 투자자들보다 더 빠르게 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각국의 규제 환경도 불안정한 상황이죠. 특히 미국과 유럽, 아시아 각 지역의 정책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글로벌 일관성이 이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는 긍정적 요소들이 훨씬 더 많이 보입니다. 해시레이트의 상승은 네트워크의 보안성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라는 뜻이고 기업들의 지속적인 매입은 실물 수요가 확실하다라는 증거입니다. 리플 같은 기업들이 전통 금융 시스템에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도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투자자의 각자의 시각에 달려 있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이 집중할 건지 아니면 장기적인 트렌드를 봐야 할 것인지 말이죠. 확실한 건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더 복잡하고 정교해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단순한 가격 움직임만으로는 전체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은 이런 상반된 신호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ETF 시장이 안정을 찾을지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이 계속 매입을 이어갈지 리플의 스위프트 도전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 모두 중요한 변수들입니다. 이런 변수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 전체 시장의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런 복잡한 상황을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ETF 유출과 해시레이트 상승, 기업들의 대규모 매입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지표는 무엇인지 댓글로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